반환점을 둔 전대 31%가 만든 90%.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를 두고 다투고 있는 이 김두관 후보는요, 민주당 전대의 양상을 비판하면서 소위 이 극렬 지지층 개딸들이 당을 점령했다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요, 반박에 나섰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기껏 많아봐야 뭐 한 5만, 10만 이 정도인데 민주당 당원은 250만 명입니다. 5만,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죠?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열성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도. 1인 1표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연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이렇게 폄훼하고 좀 분열하기 위해서 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그게 맞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이 조기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10만 명의 개딸,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이 250만 당원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정봉주 지금 최고위원 후보의 이야기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부위원장님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두관 후보께서 이 부분을 지금 초반 전당대회 구도에서 계속 공격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금도는 있어야 됩니다. 당원들의 어떤 적극적 성향을 비판하고 이게 이제 정당으로서 적정하냐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당 내에서 표현하지 않기로 한 개딸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 소수가 당을 점령했다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원을 모독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뭐 총선 승리라든가 향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을 또 내고 이러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시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제 다소 과한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을 점령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정봉주 후보의 말씀대로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몇 분들이 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권리당원 수는 250만 명 정도이고 실제 선거인당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당비를 안정적으로 내는 분이 120만 정도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의사가 지금 당의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지 극소수 내지 좀 더 확대했을 때 한 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적극적인 어떤 당원이 당의 의사를 좌지우지한다, 점령했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한 것이고 이후에 뭐 여전히 첨예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경쟁 구도에서 지지율 차이가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김두관 후보께서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의 캠페인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율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1.49%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당원 온라인 누적 투표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90.41%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명 중 3명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90%의 지지율을 얻는 것. 이게 보면 아까 정봉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부가 전체 당원의 이런 당심을 좌지우지하겠냐 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팬덤들이 전체를 뭔가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요, 강성이 10만이 됐건 20만이 됐건 강성과 소극적인 어떤 당원이 있으면 강성이 지금 분위기를 리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할 때 250만 명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다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10만이 됐건 20만이 됐건 10만, 20만이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충성 경쟁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찍으면 순위가 바뀌어져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전당대회 자체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당연히 강성당원할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에 의해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뭐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그 지지율 9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여율은 한 31%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250만 명 권리당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진정한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당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식물 당원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 25만 명 당원이 맞다고 해봐요. 권리당원이. 그럼 이번에 참석 투표에 참여한 당원이 31%라고 한다면 3, 5, 15, 3, 2, 6, 한 75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5만 명의 투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90%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 실질적으로 250만 명 기준으로 하면 30%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거라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올 거예요. 아직 90%로 당선된 당대표를 왜 흔드냐고. 그렇지만 이제 90%는 그 허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투표율이 31%로 저조하기 때문에 강성 팬덤의 어떤 영향력이 좀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우 의원님,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야당 상황은 이렇습니다. 30%까지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여당 전당대회 봐도 40%대 정도로 투표율이 나왔어요. 그때도 뭐 6% 포인트 가량이 빠졌다. 그 전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투표율이 여야 모두 공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8% 정도 투표율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63%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됐다라고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지 사실 투표율이 얼마인가까지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4명의 후보들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했었고 또 그 막판에 뭐 이전 투구랄지 서로의 날선 공방이 더 이제 굉장히 그 후보들 토론의 시청률도 높였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치열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보다는 떨어졌어도 상당히 높은 투표라고 생각해요. 당내 투표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조금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김두관 후보나 김재수 후보가 그 출마를 안 했다면은 거의 찬반 투표로 갈 것인가, 뭐 어떻게 추대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이제 3명이 경선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결과가 예측이 뻔하기 때문에 예측치가 너무 뻔해서 오히려 후보들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오히려 관심사가 될 만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번 2년 전보다 더 낮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막판까지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37.09%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한 6%가 좀 낮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전당대회까지 집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나 한 표쯤 투표하지 않아도 뭐 이재명 대표가 되는데 별 문제 없겠지. 이제 이런 당원들의 그 표심이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투표율이 조금 더 높다면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 일극 체제에 대해서 크게 일극 체제가 너무 견고하게 가다 보니까 좀 지지층 지지를 좀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또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일각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명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더 전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더 전대. 이게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누군가의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인 것 같다. 당원 중심 민주정당을 만든다면서 이렇게 조직표를 움직여 하는 거는 좀 거짓말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누군가를 겨냥해서 한 말일까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의 그 득표 비율이 이제 점점 다른 후보들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어서 본인의 입지가 이제 좀 위험해지니까 어떤 그 명심 그리고 이제 친명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좀 더 가까운 친명들한테 표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이현주 의원이 원래 이제 내부 총질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뭐 조직표라든가 그런 걸 또 흡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입니다. 제가 좀 이번 민주당 전대 아쉬운 거는 정책이나 비전이 없어요. 나 이재명하고 가깝다. 이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득표 전략이에요. 그 다수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오랜 정통성 있는 정당인데 당 대표 권력자와 가까운 것만으로 표를 얻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과연 최고위원들한테 걸맞는 태도냐 이런 비판은 제가 좀 하고 싶고요. 네. 하여튼 조직표든 그다음에 뭐 일반 여론이든 뭐 꽝 잡는 게 매라고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뭐 치열한 게임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내실 있고 비전과 정책이 좀 있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원주 의원님 그래도 뭐 동료 의원이 되셨는데 내부 총질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다른 의견들을 내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